예, 여러분 문학과 인간 5주 수업을 합시다. 아, 5주차 수업은 우리 강의계획서는 이제 그 문학의 그러니까 그 4주차에 지난주에 우리가 뭘 공부를 했냐면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좀 공부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3주차에 작가란 무엇인가 이 공부를 했죠. 내가 좀 거꾸로 이야기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데 하여튼 3주차에 작가란 무엇인가를 공부를 하면서 황현의 그러니까 한말의 그 이제 작가이며 지식인이었던 매천 황현의 삶과 세계 인식을 살펴보면서 작가란 무엇인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그 공부를 좀 했어요. 3주차에.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작가란 끊임없이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해서 작가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것이 필요하다. 덧붙여서 당대에 그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어떤 모순, 부조리 이런 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런 문제를 그런 문제에 개입하는 것 어떤 형태로든 그런 어떤 실천적 지식인의 면모를 보여야 제대로 된 작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4주차에는 문학이란 무엇인가, 감명, 감동의 구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문학의 범주, 문학의 형상화, 뭐 가치 이런 이야기를 두루 지난 4주차 했습니다. 근데 강의 기획서를 이제 봤더니 5주차에는 시란 무엇인가? 이 공부 5주, 6주는 시를 공부하도록 되어 있던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강의 기획서에 3주차에 작가는 무엇인가를 할 때 그 알베르 까미 소설 페스트를 중심으로 작가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겠다 이렇게 내가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황현을 내 교재에서 이제 그 한국문학과 그 주체라든가 뭐 이런 내 교재 내 책에서 황현을 이제 중요하게 여겨서 그렇게 했었는데 알베르 까미도 한번 같이 살펴보자 이런 생각을 해서 5주차에 작가는 무엇인가를 한번 더 그러니까 다른 이제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뭐 시, 소설, 뭐 나머지 장르는 아직 시간이 우리 많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또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5주차는 그 수업 자료는 하나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공할게요. 이게 11페이지짜리네. 그러니까 이제 그 수업 영상 자료는 이제 1차시, 2차시, 3차시 나눠서 이렇게 하고 이제 이 PDF 자료는 하나로 이렇게 5주차로 여러분에게 제공을 할게요. 알겠죠? 이제 그 알베르 까미 소설 테스트를 읽어 보려고 하는 이유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내가 대중 인문학 강좌에서도 학교 밖에 대중인문학 강좌에서도 작년에 뭐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 차례 그 강의를 했어요. 이제 그런 강의 원고인데 우리 수업 자료로 아주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5주차 수업 자료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패스트는 이게 그 밑에 나와 있긴 할 텐데 언제 발표됐냐면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2년 후 그러니까 1947년에 발표됐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패스트가 의미하는 게
뭐 밑에 나올 얘기긴 한데 어쨌든 그 지금 우리가 1년 넘게 2년째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서 일상이 거의 정지되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뭐 어려움이라는 그런 추상적인 말로 다 포괄할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고통들을 겪고 있죠. 그런데 바로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 그 이 페스트가 알베르 까미 소설 페스트가 작년에 사실은 이제 역주행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발표된 작품이고 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일상에 전개되고 있으면서 이 페스트가 다시 또 많이 읽혔어요. 왜냐하면 그 페스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나 주제 의식이 매우 흡사하다 이런 이제 그 생각들 때문이죠. 여기 나와 있죠. 페스트는 그러한 상황, 이런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뭐 백신 예방 접종을 하고 있어도 날마다 400명, 500명대의 그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정말 두렵죠. 두렵습니다. 그다음에 백신 주사를 맞고도 부작용을 호소하고 그다음에 그 비율은 많지는 않지만 뭐 20대부터 시작을 해서 50대, 60대까지 백신 예방 접종을 맞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생명을 잃게 되거나 뭐 기저질환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주된 요인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주사를 맞고 난 다음에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불안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지는 않지요. 어쨌든 이 페스트를 통해서 이제 여기서 내가 이제 써놓은 것은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공동체가 위기를 맞은 그런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이것과 관련된 건데 우리는 이제 문학과 인간 수업이니까 특히 그다음에 또 작가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까미 소설 페스트를 읽기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작가란 그냥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작가란 또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작가를 할 것인가 이렇게 유추해 가면서 읽어보려고 해요. 작가와 작품 페스트 그 알제리는 오랫동안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아프리카 나라죠. 알제리 출신입니다. 이방인도 굉장히 그 유명한 작품이죠. 이방인. 그 다음에 페스트, 뭐 시지프의 신화, 이런 뭐 소설들. 이방인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고, 그다음에 최초 인간. 근데 이제 뭐 교통사고로 또 사망을 했군요. 일찍 또 죽었습니다. 자, 1947년에 이제 발표되어서 까미에게 그 대중적인 작가로서의 대중적인 그 어떤 성공을 안겨준 장편 소설 페스트는 57년에 이제 이방인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고 그 10년 전에 페스트 1947년에 발표했죠. 페스트는 까미가 알제리의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면서 당시 알제리 정치 상황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1938년부터 구상을 시작해서 7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집필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의 무대가 이제 오랑이라고 하는 작은 항구 도시를 이 소설에서 이제 어떤 공간적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까미가 이 이제 오랑에서 지내고 있을 때 장 티푸스 이런 거죠. 그 이제 발열로 인해서 이렇게 어떤 질병이 확산되는 거, 이 티푸스가 유행했던 그런 사실, 그 다음에 까미가 또 폐결핵을 앓으면서 요양 중에 아내와 헤어졌던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페스트 전체 얼개를 짜는데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페스트는 이제 이게
그 또 조금 이따 아래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14세기, 15세기 그 중세 유럽의 그 전 인구의 3분의 1, 그러니까 뭐 이제 인구 통계가 지금처럼 그 정확하지는 않고, 물론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워낙 수가 많아서 13억 명이 넘잖아요, 인구가. 그러니까 워낙 광대한 영토에 엄청난 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인구 변동이 이게 정확하게 집계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그 14세기, 15세기에 중세 유럽의 페스트가 엄청 창궐 했죠. 그래서 인구의 3분의 1, 그러니까 인구의 3분의 1이면 그럼 얼마냐? 이제 기록에 따라 좀씩 다르는데 어쨌든 대략 2,500만에서 3,500만 명.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정도가, 그렇죠? 뭐 절반 또는 절반 이상이 이 몇 년 동안에 페스트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그다음에 그 위력이 이제 약화된 후에도 계속해서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인 유행이 일어나서 많은 희생자를 남긴 게 페스트죠. 그러니까 완전히 죽음의 병이에요. 죽음의 병. 그다음에 이제 이 페스트가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도 그렇거든요. 중국에서는 페스트로 의심되는 전염병에 의해서 약 1,300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14세기에 대단하죠. 중국은 워낙 인구가 많긴 하지만 세상에 1,300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페스트의 발원지로 추정되는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지방에서도 2,400만 명의 인구가 거의 뭐 세계 인구가 절멸의 상태로 뭐라 갔던 이 역병이, 세계적인 어떤 질병이, 이 감염병이 페스트의 페스트. 그래서 이제 알제리의 작은 항구 도시 오랑을 덮치면서 이 페스트가 10개월 동안 이 도시 내 사람들이 겪는 사투를 이제 그린 소설이 페스트인데, 절망적인 운명에 반항하면서, 반항이라기보다는 저항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죠. 하여튼 저항하면서 투쟁을 벌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발표되었으니까 2차 세계 대전이라고 하는 그 미중의 전쟁, 뭐 1차 세계 대전도 있긴 했으니까 미중이라고 하기는 뭐그 이제 그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파괴했던 이런 2차 세계 대전을 비유하는 그런 이제 소설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도 있고 그렇습니다. 페스트. 이제 줄거리는 좀 이따 또 봅시다. 줄거리는 간략하게 이제 이게 그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이제 그 번역본인데, 그 사실 좀 아주 압축해서 줄거리는 설명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 폐쇄된 도시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돼서 다른 사람에게 페스트를 전염시킬 수 있는 상황은 모든 이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다양한 보편적 폭력의 상황을 상징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 그렇잖아요. 이 과정에서 소설은 이제 그러니까 공동체가 위기에 빠진 거거든요. 이랬을 때 그런 그 위기에 대처하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몇 가지 패턴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연대 의식 속에서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것만이 이 부조리한 상황을 타개하는데 거의 유일한 희망이다. 이런 이제 주제 의식을 갖고 있죠.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진정한 인간이란 무엇인지, 우리는 문학과 인간에서 작가란 무엇인가를 보니까, 그러면 작가란 어떤 태도를 취해야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작가를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런 것을 이제 보자는 것이죠.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충분하게. 자, 줄거리를 보면 알제리의 작은 해안 도시 오랑에서 이 PDF로 이렇게 그 변환할 때 왜 이런 걸 띄어쓰기가 안 되고 붙여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글 파일은 그렇지 않는데, 자, 알제리의 작은 도시 오랑에서 피를 토하며 죽은 쥐들이 대량으로 발견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한 마리 두 마리 하다가, 그래서 뭐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이제 그 며칠 사이에
뭐 하여튼 도시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이렇게 피를 토하며 죽은 쥐가 발견돼 얼마나 이제 두렵겠어요. 두렵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의사 리웨가 이제 이 소설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죠. 리웨는 병을 앓고 있는 아내를 이제 요양원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남짓한 사이에 이제 이 도시에서 의문의 병으로 죽은 사망자가 속출해요. 이 병은 그럼 뭐냐? 그래서 이제 오랑시에서 이 전문가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회의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건 패스트다. 패스트다. 원대 지방에서는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전염병 패스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소설을 보면 패스트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시 당국에서 사람들에게 이건 패스트에 의한 거다라고 알리면 사람들이 이제 대혼란을 겪겠죠. 그러니까 주저해요. 그러는 사이에 주저하고 있는 사이에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니까 이제 그 정부에서 중앙 정부에서 이 오랑시를 봉쇄를 합니다. 이렇게 봉쇄를 하죠. 그래서 이제 봉쇄가 되니까 이제 리웨는 아내와 연락이 두절되죠. 그리고 이제 기자 랑베르는 이제 그 파리에서 이제 이 오랑에서 무슨 일이 있다. 왜냐하면 한 달 넘게 이렇게 한 달 남짓한 사이에 의문의 병으로 사망자가 속출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소문이 떠돌겠잖아요. 그러니까 파리에서 이제 소위 그 파견 이 취재를 하러 온 거예요. 이 오랑이라고 하는 도시에. 근데 이제 도시가 봉쇄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군인들에 의해서 이 도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도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봉쇄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랑베르도 이제 오랑에 갇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근거 없는 이제 페이크라 가짜 뉴스도 있고 또 악의적인 그다음에 또 불안하니까 다양한 소문이 돌겠죠. 사람들은 이제 대혼란에 빠지죠. 또 끊임없이 누군가는 죽어나가고. 그래서 이제 의사 리베는 이 패스트를 구제하기 위해 분투해요. 거기에 이제 여행객인 타루, 그다음에 파널의 신부, 시청 직원 그랑 이렇게 몇 사람들이 이제 이 소설의 이제 인물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패스트를 이제 대하죠. 혈청을 개발하고 보건들을 조직해서 방해하기 힘쓰는 등 패스트를 몰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하여튼 리베는 이렇게 보건대를 조직해서 패스트에 맞서기를 해요. 체념하고 패스트를 용인하는 것은 미친 사람이거나 눈먼 사람 아니면 비겁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3조차에 한 말의 이제 몇천 황현을 예로 들어서 작가란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리베를 작가라고 볼 때 어떻습니까? 그 당대에 그러니까 그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이런 어떤 부조리한 것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죠. 회피하지 않고 맞서는 거예요. 사실 패스트에 맞선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그러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신이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냉정하게 말하면 이 이제 도시가 봉쇄됐기 때문에 도시를 빠져나갈 수는 없는 거죠. 결국은 소위 말하면 죽음에 갇혀 있는 공간 내에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죠. 그럴 때 물론 이제 리웨는 뭐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자신의 집 밖에 나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의사로서의 페스트라고 하는 당장의 어떤 어려움을 외면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의사 리웨예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기자 랑베르 이야기했죠. 랑베르는 이제 랑베 얘기 나왔지만 취재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이 묶인 거잖아요. 아까 이제 봉쇄령이 내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소설을 보면 소설을 우리 본 친구들이 아마 있을 법해요. 우리 문학과 인간 과목을 수강하는 친구들이 이 소설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거기 보면 이 랑베르가 이제 도시를
이제 벗어나려고 하죠. 뭐 당연히 그러겠죠. 이 사람은 욕할 거 없어요. 이 사람은 취재하러 왔다가 이제 봉쇄가 되니까 이 죽음의 도시를 벗어나려고 해요. 근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없으니까 이럴 때 이제 항상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초소, 이 봉쇄된 초소,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초소를 이제 몰래 이렇게 벗어나서 파리로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파리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돈을 이제 뭐 가지고 다 털어서 소위 브로커들, 이럴 때 항상 브로커들이 있죠. 소위 좋게 말하면 중개인들, 그러니까 이제 그 초소를 지키는 그 군인들에게 이제 소위 뇌물을 주고 살짝 이렇게 빠져나가게 하려고 이제 그 브로커들이 나름대로 애를 쓰긴 쓰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돈만 뜯기죠. 그러니까 되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낭베르는 이제 하여튼 처음에는 오랑을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결국 이제 포기해요. 뭘 포기합니까? 이 오랑에서 탈출하는 걸 포기하고 이제 마음을 돌려요. 그래서 이제 이제 좀 이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 행복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외면하는 그가 점점 이타적인 인물로 변해가지고 그래서 의사 리웨를 도와서 이제 보건대 하여튼 그 조직된 보건대 내에서 어쨌든 리웨를 도와서 이 패스트에 맞서 싸우는 그런 인물로 변화가 되죠. 그다음에 이제 신부 우리 파늘로 신부님 예. 패스트는 악인들의 죄를 응징하기 위해서 신이 직접 내는 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저 코로나 바이러스 작년에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이것도 유튜브에 올라가는 그 수업 자료니까 굉장히 말을 조심해서 합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겠고 물론 우리 이제 수강하는 친구들이 이제 교회에 다니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나는 뭐 종교에 대한 편견은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제 가톨릭에서 영세도 받고 그랬었는데 뭐 별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다니고 다른 종교에도 뭐 관여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대체로 뭐 개방적입니다. 다만 이제 맹신이랄까, 맹신 내지는 광신이랄까 이런 것은 좀 매우 싫어하지만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어떤 종교 신앙을 선택해서 그 믿는 것을 그걸 누가 뭐 시비해서는 안 되겠죠. 문제는 이제 이거예요. 파늘 신부처럼 그러니까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일상이 정지되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파산을 하거나 생계가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도 이제 똑같이 그러니까 어떤 목사들 일부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인간의 어떤 죄를 벌하기 위한 그 뒤에 이제 그 자료 더 내가 놔뒀는데 이 그 14세기 15세기에 중세 유럽에서 패스트가 창궐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을 때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건 신의 징벌이다. 그래서 이제 편타고행이라고 이제 그저 채찍을 벌거벗은 남녀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골목마다 돌아다니면서 스스로 이제 그 날카로운 채찍으로 자기 몸을 후려쳐서 피범벅이 되고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징벌을 내린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패스트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 이제 그 어떤 이런 측면이 좀 있었는데 이 신부님도 이 소설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내린 징벌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종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기독교, 뭐 천주교 이런 기독교 이런 뭐 교회에서는 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뜻이다. 성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쉽게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내가 조금 이제 줄였는데 이 얘기만 합시다. 그런데 이제 그 실제로 이 패스트는 그야말로 남녀노소나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죠.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가 패스트균에 감염돼서 이 소설에서 보면 이제 고통 속에서 이제 죽어나가요. 그 아이를 이 파늘의 신부라든가 이 이제 이
그 랑베르 기자라든가 의사 리웨, 그다음에 이제 그 뭐 다른 그랑이라든가 뭐 타로 이런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데서 그 아이가 이제 죽어나가요. 엄청 고통스럽게 실험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걸 보고 의사 리웨가 이게 어떻게 하느님의 뜻이냐? 나라면, 나 같은 이제 나이 먹은 사람은 그럴 수 있다.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징벌을 하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어린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다는 얘기냐라고. 그렇다면 나는 그런 신을 거부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나중에 이 파르르 신부도 죽어요. 피해가지 못하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1차 시는 마치고 또 물 한 모금 마신 다음에 2차 시로 넘어가서 계속 이야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죠. 예.